안녕하세요. 하봉수입니다. 오늘은 이제 주말 맞이해서 제가 일주일간 어떤 종목을 매매했는지 이런 것들 말씀드리면서 그 좀 편하게 이야기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사실상 이제 오늘이 이제 처음 이제 등록하는 영상인데 그 사실 제가 이렇게 매매를 뭐 자주 하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 요번 주만 해서는 사실 매매한 게 별로 없어서 지난주와 이번 주에 매매했던 종목들 몇 가지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 가비아란 회사를 이제 지난 6월 17일 날 좀 매도를 했는데요. 이 가비아란 회사에 대해서 한번 좀 보면서 그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했는지 과연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비아 같은 경우는 어떤 회사냐면 그 우리가 이제 도메인 거래를 하잖아요. 뭐 www. 무슨 .com, 뭐 .co.kr 뭐 이런 그 도메인들을 사고 팔 수 있도록 이렇게 중개해주고 거래 가능하게 해주는 회사인데요. 2015년 9월 17일 날 이렇게 매수한 걸로 돼 있는데 사실 그 전에도 뭐 매수와 매도를 좀 했었기 때문에 그 전에 한 잔여주가 한 10주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주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2015년 9월 17일 날 100주 정도 이제 산 기록이 있는데요. 이제 왜 샀나 이제 한 분석해 놓은 거를 좀 보면 2015년 9월 17일 도메인 사업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임. 그러나 매출이 꾸준히 늘고 있고 자회사인 서버회사 KINX의 성장성은 높다고 여겨짐. 이 가비아 밑에 이제 자회사로 KINX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 서버 관련 회사에서 서버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그 뭐 온라인 게임이나 온라인 수요가 늘어나면서 서버는 갈수록 수요가 높아지지 않을까? 성장하는 시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자회사의 실적도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한 거였죠. ROE 13%로 예측해 목표가를 재설정하려 함. 1차 8,200원, 2차 11,000원, 3차 13,000원으로 목표가를 수정하며 매수 원금 기준 1,000만원까지 5,800원 이내에서 매수하려 함. 그 전에 목표가가 있었는데 1차 목표가를 한 8,200원 정도 수정을 했나 봐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팔 때도 나눠서 팔기 때문에 뭐 1차, 2차, 3차 이렇게 목표가를 나눠서 설정을 해봤었는데 1,000만 원까지 5,800원 이내에서 매수하렴. 근데 왜 50만 원밖에 안 샀지? 1,000만 원 사려고 했으면 그냥 1,000만 원 사지. 왜 15년 그 9월 17일 날 50만 원만 샀네요. 그래서 이제 그 5,800원 이내에서 매수하려 함. 성장성이 둔화되거나 ROE가 낮아지지는 않는지 꾸준히 지켜봐야 할 것으로 여겨짐. 매출이 꾸준히 늘어난지도 계속 지켜봐야 할 것으로 여겨짐. 이렇게 써놨는데요. 그러면은 그 15년 그 9월 17일이 언제냐? 한번 봅시다. 이제 주 단위로 한번 보면 이게 16년 월 단위로 봐야겠네요. 그러면 이제 2007년, 12년, 15년 9월 17일, 9월 17일, 뭐 한 9월 요 정도쯤 됐겠네요. 막 폭락했을 때는 아니고요. 그냥 횡보하던 시기에 제가 한번 사야겠다 생각을 했나 봐요.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었나 보죠. 한 9월달 요때쯤에 이제 산 거죠. 이때쯤 그 15년 9월 17일 날 한 5,400원 정도 요때쯤에 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 단위로 다시 놓고 또 봅시다. 그리고 이제 한 두 달 뒤에 한번 또 회사를 봤나 봐요. 목표했던 5,800원 이내는 아니어서 주가가 좀 올랐나 봐요, 그때. 6,120원에 매수해 보려 함. 매출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데 초점을 맞춘 서버나 도메인 시장의 성장성은 당분간 꾸준하리라 여겨짐. 매출 추이와 시장의 성장성은 꾸준히 지켜보려 함. 하고 그때는 이제 120만 원 정도 샀네요. 15년 11월 19일. 한 170만 원 정도, 뭐 이렇게 많다면 많은 금액이지만 또 적다면 적은 금액. 실적으로 뭐 오히려 KIX를 더 많이 샀거든요. 가비아는 그렇게 뭐 보유 비중이 높은 회사도 아니고 많이 사진 않았습니다. 근데 왜 1,000만 원 안 샀냐고. 사려면 1,000만 원 샀어야지. 써놓고 1,000만 원은 안 샀네요. 그리고 나서 한 4년 뒤에 4년 좀 안 돼서네요. 19년 4월 17일 날 처음 좀 매도를 했네요. 총 갖고 있던 310주 중에서 30주를 9,500원에 이제 5,400원, 6,100원 이 정도 샀다가 9,500원에 팔았습니다. 28만 5천원. 근데 이때 왜 팔았나는 잘 모르겠어요. 기록을 따로 안 했던 것 같고. 근데 그 19년 4월은 아니지만 18년 8월 28일 날 그 또 중간 점검해 놓은 걸 보면 보유 비중이 뭐 크진 않았지만 계속 모니터링은 했나 봐요. 현 9,060원, 그 최근 최저가 5,010원,
그리고 최근 최고가 9,960원, 10,000원 정도. 이건 왜 적어놨냐면, 이제 5,000원 정도 하다가 최고가 9,960원, 10,000원 가까이 갔다가 9,000원까지 떨어졌나 봐요. 그래서 뭐, 그렇게 올라가지 않고 한 9,500원 정도면 적당하다고 해서 팔았으려나요? 하여튼, 왜 팔았나는 모르겠지만, 최근 주가가 꽤 오름, 여러 요인이 있겠으나 자회사의 실적 증가 등 수익성이 좋아지며 주가도 오른 것으로 보여짐. 주가가 얼마나 오래 또 높게 유지될지는 알기 어려움. 그러나 알짜 자회사인 KINX를 36%대 지분율로 지배하고 있고 가비아의 최대 주주 지분율도 20%가 안 되어 가비아 주식을 소유하고자 하는 회사는 많을 수 있다 여겨짐. 이건 뭔 얘기냐면요. 확실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최대 주주 지분율이 한 20% 정도인가 봐요. 50% 넘게 확고한 최대 주주가 아니니까 이렇게 실적도 좋고 회사가 잘 나가는 것 같으니까 이 회사를 먹으려고 하는 회사가 있지도 않을까, 아니면 또 개인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지분 다툼이 벌어지면 주가가 갑자기 오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좀 더 목표가를 높여 11,000원까지는 기다려 보려 함. 자회사 수익까지 고려하면 회사는 꽤나 매력적임. 이렇게 적어놨는데, 아니 11,000원까지 기다린다고 해놓고 왜 19년 4월에 9,500원에 팔았지? 하여튼 요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기다렸던 11,000원이 돼서 20년 2월 19일 60주를 11,000원에 매도합니다. 박수! 네, 어쨌든 목표가에 매도를 한 셈이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목표가 및 예약 매도가를 26,000원으로 설정합니다. 26,000원으로 설정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목표가랑은 조금 틀립니다. 제가 이렇게 정해놓은 목표가는 어차피 회사가 좋으니까 계속 회사를 소유할 건데, 보유할 건데, 또 주식을 굳이 26,000원에 누가 사준다면 팔겠다. 이게 이제 제 개인적인 목표가고요. 그래서 실적으로 뭐 26,000원이 꼭 될 거다. 이건 분명히 된다. 이래서 세우는 목표가가 아니고요. 그냥 1년 내에 26,000원에 누가 사준다고 하면 팔겠다. 이게 이제 저희 개인적인 목표가인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는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목표가랑은 좀 틀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26,000원으로 예약 매도를 해놨다는 건데, 예약 매도는 이제 증권사마다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그 증권 이용하는데, 그 보통 이제 거의 증권회사별로 예약 매도 기능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예약 매도 설정을 해놓을 수 있으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달 예약 매도 해놓고 그 다음 달 또 주문 넣고 이렇게 해서 매월 한 달에 한 번씩만 주문을 넣어놓으면 매일매일 그 HT에서 알아서 제가 설정한 가격에 주문을 넣어줍니다. 뭐 상한가 하한가 때문에 못 넣으면 거부가 되고요. 알아서 그냥 설정만 해놓으면 그냥 그 가격대에 매일 주문을 넣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신경 안 쓰고 있다가 딱 카톡이 띵동 오죠. 체결이 됐다고. 그럼 예약 매도가에 팔린 게 있구나 하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는 뭐 사실 가치 투자를 아주 잘한다 이렇게까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가치 투자를 한다는 분들은, 특히나 본업이 있는 분들은 예약 매도 기능이 필수가 아닐까. 특히나 분산 투자를 해서 여러 회사를 가지고 있다면 사실 매번 그 회사의 주가 흐름을 보기도 쉽지 않고, 그 회사가 어떻게 돼가는지 보기 쉽지 않기 때문에 예약 매도를 걸어 놓으면 그 가격대만 알아서 체결이 되니까 체결됐을 때 봐도 늦지 않다. 좋은 회사를 골랐으면 예약 매도 기능이 필수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26,000원에 예약 매도를 설정해 놨는데, 6월 17일 날 19,600원. 예약 매도가가 목표가가 아닌데 지난주에 왜 팔았느냐? 그걸 봐야 할 텐데요. 다시금 차트로 와서 1단위로 이렇게 보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를 이제 뭐 많이 조금 보유 종목이 많아지다 보니까 매일매일 이제 그 회사의 뭐 주가를 이렇게 보거나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냐면요. 그냥 제가 갖고 있는 보유 종목이나 관심 종목이 그 목록에서 하루 2% 이상 오르거나 2% 이상 떨어지는 항목만 사실 보거든요. 그래서 예약 매도가 체결되거나 아니면 하루 2% 이상 오르거나 떨어진 종목만 그냥 봐요. 그래서 큰 2% 어떤 회사가 주기적으로 막 크게 문제가 있으면 하루에 2% 정도는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2% 정도 오르거나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뭔가 문제가 있다. 아니면 내가 볼 만한 특별한 사항이 있다 생각해서 여러 종목 중에 2% 이상 오르거나 떨어지는 종목, 그런 종목만 보는데 6월 16일 날 상한가를 치는 거예요, 가비아가. 그리고 거래량도 폭증하고, 이거 뭐야. 그 장 끝나고 보니까 상한가를 친 거예요. 그래서 2% 이상 올랐으니까 당연히 받겠죠. 뭐야, 가비아에 무슨 일이 있었어? 막 찾아보니까, 기사를 보니까, 사회이사인 김경률 회계사분하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만났다는 기사에 상한가를 기록함.
예,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금 이제 대선 후보 중에 지지율이 상당히 높잖아요. 근데 이제 김경률 회계사라는 분을 만났나 봐요. 근데 이 김경률 회계사가 가비아의 사회이사였나 봐요. 그래서 가비아가 대선 테마주로 묶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상한가를 치는데 거래량이 뭐 없이 파는 사람도 없는데 상한가를 친 게 아니라 거래량도 엄청 많이 돼서 이렇게까지 거래량이 엄청 폭발하면서 상한가를 쳤으면 다음 날 뭐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이 상승이 오래 가지 않을 수도 있겠다. 또 하락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어차피 뭐 이렇게 뭐 목표가에 도달하면 더 좋지만 목표가에 도달하지 않지만 너무 급격하게 상승했고 이 상승이 실적 때문에 상승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어떤 테마로 묶여서 갑자기 이렇게 상승했으니까 좀 팔아 놓자 해서 이제 갖고 있던 220주 중에 반을 19,600원에 다음 날이 이제 여기 보면 그 최고가는 19,600원인데 종가가 19,600원이군요. 고가는 25,550원. 최고가에 판 건 아니지만 그래도 19,600원 뭐 종가 정도에 팔았나 봐요. 하여튼 19,600원 정도에 매도를 했죠. 매도를 하고 절반을 매도를 했고 이제 지금은 원래 그 상한가 치기 전인 뭐 14,000원대까지 폭락하진 않았고 17,000원대에서 그 이제 횡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제 그 뭐 그 대선 출마 선언을 한다든가 뭐 김경률 회계사분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제 대선 캠프에 들어간다 뭐 이러면 뭐 다시 또 이게 뭐 상한가를 또 칠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근데 뭐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또 모르는 거고 저는 또 새가슴이라서 그렇게 될지 안 될지까지 생각하면서 하기보다는 그냥 어느 정도 수익 급격히 오른 회사는 좀 팔아놓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110주가 있기 때문에 또 제가 목표했던 26,000원을 또 넘어서면 또 갑자기 대선 테마주의 열풍이 불어서 26,000원 넘어가면 또 매도의 기회를 저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일단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도를 하면 이거 더 오를 수도 있는데 너무 일찍 판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리고 더 오르면 또 아깝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분산 투자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내가 그 회사가 좋다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가치가 급격히 올라서 주가가 급격히 올라서 가치 대비 주가가 급격히 올라서 일부 정도 매도했으면 주가는 더 오를 수도 있죠. 물론 그게 이제 더 오르는 게 아까울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매도한 금액을 이거를 현금으로 갖고 있다면 또 모르겠지만 다른 또 저평가된 회사를 내가 알고 있다면 또 싼 주식을 내가 알고 있거나 내가 보유하는 회사 중에 아직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저렴한 주식이 있다면 그 주식을 또 살 수 있는 거죠. 이 매도한 금액으로. 그러면 그 저렴한 또 저평가된 회사가 다시 또 상승하면서 또 수익을 내주기 때문에 내가 매도한 회사가 더 오른다고 무조건 슬퍼할 만한 건 아니죠. 오히려 이렇게 또 하락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목표가에 도달했다면 어느 정도는 매도를 하고 또 그 매도한 금액으로 다른 저평가된 내가 아직 사놨지만 아직 가치가 반영이 안 되는 회사나 또 너무나 저렴해서 보고 있는 회사가 있다면 또 매수를 한다면 또 거기서 또 이익이 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요 가비아 요 회사를 왜 말씀드리냐면 대선이 가까워오고 대선 테마주가 앞으로 또 계속 많아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건 대선 테마주기 때문에 막 사람들이 다 살 거야 라는 기대로 나는 사서 더 비싸게 팔아야지 뭐 이런 게 테마주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뭐 저처럼 가치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원래부터 싸다고 생각해서 이 주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오히려 그 기회에 매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대선 테마주가 묶여서 급상승을 하면 또 이렇게 매도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 매도하는 저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급격한 테마주에 막 뛰어드는 거는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대선 테마주라고 해서 이제 대선이 가까운다고 해서 뭐 관련 있다 이런 걸로 막 상한가 치고 다음날 또 상한가 칠 거야 막 이런 너무 큰 기대감만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건 좀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또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하시는 게 물론 그렇게 해서 저보다 돈을 더 많이 번 분이 있다면 제가 할 말은 없죠. 뭐 제가 감히 드릴 말씀은 아닌데 그래도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해서 어쨌든 요거는 이제 15년 사서 20년에 이렇게 이런 기간에 팔았다라는 요거는 좀 그래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걸 말씀드렸고요. 참
겸사겸사해서 가비아라는 회사의 실적을 한번 볼게요. 제가 아까 본 2015년 매출액이 484억이었는데 작년에 640억. 실적도 상당히 좋아진 걸 볼 수 있죠. 순이익도 35억에서 120억. 이 순이익에는 자회사의 지분법 적용이라고 해서 자회사의 실적도 좀 포함이 된 거라서 아까 말한 자회사인 KINX가 굉장히 성장했기 때문에 자회사의 실적도 꽤 도움이 된 거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아이투자닷컴이라는 그 사이트에서 제가 유료 서비스 이용하고 있는 건데요. 10년치 재무제표를 굉장히 깔끔하고 잘 정리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서비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 10년 재무제표만 거의 이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사이트가 깔끔하고 가치 투자자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좋은 사이트예요. 아이투자닷컴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시면 되는데 한번 이용해 보시고 유료 서비스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홍보해 드리는데 뭐 제가 유튜브에서 요 사이트 내용을 보셨다고 뭐라고 하진 않으시겠죠? 네. 하여튼 너무 좋게 봐주시고 그 요렇게 해서 가비아는 요 정도로 제가 이제 매매를 했다. 요렇게 내용을 말씀드리고 이제 다음 종목으로는 제가 이제 눈물의 손절매 지난주에 눈물의 손절매를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를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총 4종목 말씀드릴 텐데, 또 마지막 종목은 최근에 갑자기 3배가 오른 그런 종목도 또 말씀드릴 테니까요. 다음 영상, 또 다다음 영상도 이렇게 꼭 봐주시고, 이왕이면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또 말씀드릴게요.